새아빠라니. 또 결혼한다고 해서 다를 게 있어. 왜 꼭 결혼해야 해?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낫지 않아? 게다가 왜 하필 한국 사람이야? 아무리 한류가 좋다고 해도 한국은 아직 전쟁 중인 나라잖아. 여기 한 여성이 한국 남자와 재혼하겠다는 엄마를 극구 말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꽤 심각해 보이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레아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 인천에서 한국인 남편 태훈 씨와 대학생 딸 엘리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데에는 참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미국의 삶을 모두 정리하고 이곳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사실 저는 태훈 씨와 재혼한 재혼 부부입니다. 태훈 씨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전 남편과의 힘든 결혼 생활로 인해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었죠. 그때는 결혼이라는 단어조차도 듣기 싫을 정도로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참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더군요. 태훈 씨를 처음 만난 건 그가 제 호텔에 3주 동안 머물게 되면서였습니다. 그는 아침 햇살이 잘 드는 조용한 방을 요청하며 한국에서 온 조경 디자이너로 출장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첫인상부터 차분하고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태훈 씨와 첫 만남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그의 진심과 따뜻함에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훈 씨와 함께 있으면 제 마음속 상처가 점차 치유되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더 행복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했고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혼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의 경우 특히 성인이 되어가는 딸 엘리사의 반대가 정말 심했어요. 엘리사는 전 남편과의 이혼 후 오랜 세월 동안 저와 단둘이 지내며 서로에게 의지해왔던 딸이라 누군가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죠. 그녀는 엄마는 이미 한 번 상처받았잖아. 왜 또 위험을 감수하려고 해? 라며 눈물로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제가 엘리사에게 한국 남자와 재혼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딸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새 아빠가 생긴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딸은 극단적으로 집을 나가버리겠다는 협박까지 이어갔습니다. 사실 엘리사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어린 시절 비슷한 상실감과 혼란을 경험한 적이 있으니까요. 제가 어린 시절 대부분을 엄마와 단둘이 살며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때 미국에서 꽤 안정적인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빠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죠. 그날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엄마는 며칠, 아니 몇 달 동안 마치 세상이 멈춘 것처럼 망연자실한 상태로 지내셨어요. 그러던 중 외할머니가 우리 곁으로 오셔서 엄마를 도와주셨고 그제야 엄마는 겨우 마음을 추스르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엄마와 저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엄마는 이제 남은 가족은 너 하나뿐이라며 저를 더 애지중지하며 키우셨어요.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셨죠. 엄마는 저를 위해 작은 호텔을 운영하시며 교육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가끔은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오히려 짐이 될 정도였다고 느낄 만큼 엄마는 모든 걸 저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것은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들이 최신 전자기기를 사달라고 졸라댈 때 저는 그저 무리 없이 학비를 낼 수 있으면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아무 말 없이 새 노트북을 사들고 오셨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도구도 좋아야 해라며 환하게 웃으시는 엄마의 얼굴을 보는데 그 노트북의 가격보다
엄마의 노력이 얼마나 컸을지 알 것 같아 울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의 인생 목표는 항상 명확했어요. 바로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죠. 그래서인지 제 결혼식 날 엄마는 누구보다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엄마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이혼이라는 선택을 했을 때 저는 엄마에게 또 다른 아픔을 안겨드린 것만 같아 오랜 시간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그 안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직장에서 인정받는 인재였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며 진정한 리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저도 그런 그를 존경했고 그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저희 가정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이어질수록 그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화를 내며 폭언을 퍼부었고 때로는 그 화가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그가 저를 밀쳐 넘어뜨렸던 날, 저는 처음으로 무서움보다 분노를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그렇게도 완벽한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왜 집에서는 이렇게 다른 모습일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폭언은 특히 잔인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여자야. 내가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라는 말로 제 자존감을 갈갈이 찢어놓았죠. 그 말들은 단순한 말싸움의 수준을 넘어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 엘리사를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이에게 완전한 가정을 주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외도가 밝혀졌을 때 모든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그의 회사 동료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 날, 저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이유도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폭력을 참아내던 저도 그의 외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조용히 울며 이혼 서류를 작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 같은 여자가 어디 가서 나 같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비난을 퍼부으며 절 저지하려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고 말하며 저를 죄인 취급했지만 오히려 그의 그런 태도가 제 결정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엘리사가 보고 듣게 된 것들이 많았다는 점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그녀에게 이런 상처를 남기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잘못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딸에게도 좋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딸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남편과 이혼 후 갈 곳이 없었던 저는 결국 엘리사를 데리고 엄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의 심정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짐가방을 한가득 들고 엄마 집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던 순간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엄마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저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이혼 사유를 엄마에게 솔직히 말씀드릴 용기는 끝내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실망하실지 너무 뻔히 보였으니까요. 대신 이렇게 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엄마, 일자리 구할 때까지만 머물게 해주세요. 제가 집안일이라도 다 하겠습니다. 이 다짐을 되뇌며 배를 눌렀을 때 제 마음은 이미 바닥까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엄마가 나오셨을 때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문틈 사이로 보이는 엄마의 모습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저와 엘리사를 마당에서 가만히 바라보시던 엄마는 처음엔 아무 말 없이 서 계셨습니다. 저도 말문을 열지 못한 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것 같았죠. 엄마가 대문을 다시 닫으실까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다 엄마는 이내 무언가를 결심하신 듯 천천히 대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엄마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으시고는 한숨을 쉬며 밥은 먹었니? 들어오라는 짧은 말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땅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엘리사는 옆에서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 멍하니 서 있었지만 어린 나름의 불안한 표정이 엿보였습니다. 그날의 감정은 살면서 느꼈던 어떤 순간보다도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엄마가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안도감,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엄마 앞에 서 있다는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움. 하지만 무엇보다 엄마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안아주셨다는 사실에 저는 그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저와 엘리사를 방으로 데려가 이불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호텔로 나가 모든 운영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엄마는 이미 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태였고 엘리사를 키우기 위해선 저 스스로 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호텔 경영은 제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엄마의 노력이 깃든 사업을 지키고 싶었고 엘리사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싶었기에 열심히 배우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늘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제가 바쁜 탓에 자주 혼자 있어야 했고 부모의 손길 대신 타인의 손길에 의존하며 자랐습니다. 어린아이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런 환경 속에서 엘리사는 점점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사춘기가 되면서 예민함은 더해갔습니다. 제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주지 못했던 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저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호텔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끝없는 노력 끝에 호텔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했지만 그때쯤 엘리사는 이미 저와 멀어진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겉돌기 시작했고 자주 사고를 치곤 했습니다. 작은 말다툼부터 더 심각한 문제들까지 저는 엘리사가 만든 문제를 수습하느라 많은 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더 좋은 엄마였다면 엘리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라는 자책감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호텔 직원 중 한 명이 급작스러운 사정으로 출근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전 카운터 업무를 맡을 사람이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주로 관리 업무를 맡았던 터라 오랜만에 직접 고객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숙박 예약을 확인하고 오전 업무를 처리하며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이었죠. 그때였습니다. 호텔 문이 열리고 꽤 건장하고 까무잡잡한 동양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눈에 보기에도 자신감이 넘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짧은 머리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시선을 끌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어서 오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다소 서투른 영어로 예약 확인을 요청하며 호텔과 관련된 몇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질문을 주고받는 사이 그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며 웃음을 띄었습니다. 혹시 이 호텔은 가족 경영인가요? 라는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네, 저희 어머니께서 시작하신 곳이고 지금은 제가 맡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따뜻한 느낌이 드는 곳이네요. 그런 가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저를 보고 3주 정도 머물 예정인데 아침 햇살이 잘 드는 동양의 조용한 방을 부탁드립니다. 그의 요청에 맞는 방을 확인해 방키를 건네며 제가 물었습니다. 3주나 계신다니
혹시 무슨 일로 이렇게 오래 머무시는 건가요? 그러자 그는 한국에서 출장으로 왔다며 근처에 저녁 식사를 할 만한 곳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출장 중에는 한국 음식을 찾게 된다며 웃는 그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갑작스러운 제안을 했습니다. 혼자 저녁 먹는 게 좀 허전해서 그런데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머무는 동안 저녁을 가끔 같이 하실래요? 그의 제안에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어쩐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날 저녁 호텔 근처의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태훈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는 한국에서 조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대형 공원 프로젝트와 관련된 업무 때문에 출장 오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는 공원을 설계하며 자연을 어떻게 활용하면 사람들에게 더 편안함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열정이 참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태훈 씨가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삶과 사람에 대해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우리는 서로의 공통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특히 저와 태훈 씨 모두 결혼으로 인한 아픔을 겪었다는 점에서 깊은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엘리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혼자 딸을 키운 어려움을 얘기했더니 그는 정말 대단하세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이렇게 멋지게 해내셨네요라며 진심 어린 말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본 게 정말 오랜만이라 순간 울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3주 동안 우리는 매일 저녁을 함께하며 서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일과 삶을 나눴고 저는 호텔 경영과 엘리사와의 일상을 들려주었죠. 태훈 씨는 이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정말 좋다며 제가 많은 위로와 에너지를 준다고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태훈 씨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자주 보여주곤 했습니다. 사진 속 풍경은 놀라웠습니다. 특히 인천공항과 서울 도심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은 제가 알던 한류의 나라를 넘어 마치 미래의 도시를 보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웠던 건 도심 속에 자리 잡은 웅장한 산들이었습니다. 서울에만 이렇게 큰 산이 여러 곳 있어요. 도심에서 조금만 걸어도 자연을 만날 수 있죠. 라며 태훈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밤 풍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밤은 정말 밝고 안전해요. 늦은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걸어요. 홍콩보다 더 밝은 곳이 많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언젠가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죠.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태훈 씨에 대한 호감도 깊어졌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하루 전, 저는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우리 둘 다 결혼으로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 혹시 재혼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은 저도 모르게 나왔지만 사실은 오랜 고민 끝에 내뱉은 용기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태훈 씨는 잠시 머뭇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운 문제네요. 라며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점도 있고 만약 재혼을 한다면 어디서 함께 살지도 큰 고민이 될 테니까요. 그의 현실적인 고민은 저를 이해시키면서도 그가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아래는 주어진 내용을 기반으로 자연스럽고 감정적인 흐름을 살리면서 조금 더 압축적으로 작성한 버전입니다. 특히 제게는 엘리사가 있다는 점에서 태훈 씨가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곧 다시 연락할게요. 아니면 미국으로 다시 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서도 엘리사를 먼저 설득해야 하지 않겠냐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태훈 씨가 한국으로 떠난 후 저는 엘리사에게 조심스럽게 그와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만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재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제 말을 들은 엘리사는 즉시 화를 냈습니다. 새 아빠라니요? 나한테 또 그런 사람이 생긴다고요? 딸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고 저는 엘리사가 아직도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엘리사는 분노를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내 인생에서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또 결혼한다고 해서 다를 게 있을까요? 왜 꼭 결혼해야 하죠?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딸의 말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렇게 당해보고도 또 결혼하려 한다는 딸의 비난 앞에서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엘리사는 왜 꼭 아시아 사람이어야 하냐며 따졌습니다. 아무리 한류가 좋다고 해도 아직 전쟁 중인 나라잖아요 라는 말까지 덧붙였죠. 딸의 말은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얼마나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엘리사에게 태훈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다정하고 우리를 이해해 주려는 사람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했지만 엘리사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폭력적인 기억이 여전히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엘리사는 단호하게 자신만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제가 태훈 씨와 결혼한다면 집을 떠나 따로 살겠다는 말까지 꺼내며 강하게 반대했죠.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딸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면서도 태훈 씨에 대한 제 감정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딸과의 갈등 앞에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태훈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걱정과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엘리사의 반응을 들은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저의 말에 그는 천천히 해결하자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태훈 씨는 제 결혼 제안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던 이유를 조심스레 설명했죠. 미안하다며 우리 둘의 관계보다도 엘리사의 벽이 더 큰 문제일 것 같아. 시간을 두고 생각해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함께 노력하며 즐겁게 살아보자고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엘리사가 재혼을 너무 싫어해서 정말 힘들어요라는 말과 함께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훈 씨는 제 이야기를 한참 들은 뒤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와 함께 한국에 와보는 건 어때? 직접 한국도 보고 제가 일하는 곳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주는 건 어떨까? 그의 제안은 구체적이었고 엘리사를 설득하기 위한 좋은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엘리사에게 재혼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한국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둘이 잠깐 한국에 다녀오는 건 어떨까? 여행도 하고 공연도 보고 내가 아는 분도 한번 만나볼 수 있을 거야. 태훈 씨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가볍게 덧붙이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여행을 핑계 삼아 딸에게 태훈 씨를 보여줄 기회가 생겼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도했지만 여전히 엘리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걱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엘리사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너가 정말 싫다면 엄마는 재혼 생각을 접을게.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엘리사는 아무 말 없이 제 표정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뭔가 복잡한 마음인 게 느껴졌지만 일단은 더 이상의 대화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3주 뒤 태훈 씨와 계획한 날짜에 맞춰 엘리사와 함께 처음으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자마자 엘리사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여긴 진짜 다른 세상이야 라며 탄성을 내뱉더군요. 익숙한 동양의 분위기 속에서도 세련되고 정돈된 풍경은 그녀에게 작은 충격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공항의 깔끔한 시스템과 화려한 시설을 보며 감탄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태훈 씨는 바쁜 업무 일정으로 바로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 첫 일정은 미리 철저히 준비돼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좋아할 만한 활동을 준비했거든요. 바로 서울의 한 콘서트장에서 K-팝 공연을 보는 것이었죠. 태훈 씨가 예매해둔 티켓을 건네주며 말했을 때 엘리사는 눈이 커지더니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나 K-팝 그렇게 잘 아는 거 아니야. 그래도 표정을 보니 흥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었어요. 공연이 시작되자 엘리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화려한 조명, 열정 넘치는 무대, 그리고 함께 환호하는 관객들의 에너지 속에서 그녀는 금세 몰입했죠. 어느새 엘리사는 손을 흔들고 리듬을 타며 누구보다 즐겁게 공연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서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 왔으면 진짜 후회할 뻔했어. 너무 재밌었어, 엄마. 그날 오랜만에 순수하게 즐거워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엘리사는 콘서트장에서 한국의 모습을 새롭게 느끼는 듯 했어요. 공연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질서를 유지하며 즐겁게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이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한 환경과 누구도 물건을 잃어버릴 걱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딸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았어요. 화려한 무대와 관객들의 열정적인 반응에 금세 빠져든 엘리사의 모습을 보니 저 역시 흐뭇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태훈 씨가 일하는 공원 조경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넓게 펼쳐진 공원의 설계도와 도심과 자연을 연결하는 섬세한 작업을 직접 보며 엘리사는 태훈 씨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조경 디자이너로서의 그의 열정과 성실함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일에 진심을 담고 있었죠. 엘리사는 공원 한가운데에서 잠시 서 있더니 조경 작업이 완성된 모습을 상상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 태훈 씨의 일을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일로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딸의 얼굴에서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태훈 씨가 사는 아파트로 이동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정원이 특히 인상적이었는데 태훈 씨가 설계에 참여한 곳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엘리사는 와, 여긴 정말 예쁘다라며 감탄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산책로와 자연스럽게 배치된 나무들, 작은 연못까지 모두가 편안함을 주는 공간이었어요. 엘리사는 그곳을 천천히 걸으며 태훈 씨의 세심한 성격이 담겨 있다는 걸 느낀 듯 했습니다. 아파트 안에 있는 다양한 시설도 둘러보았는데요. 우리는 휘트니스 센터에서 가볍게 운동을 하고 탁구장에서 서로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코인 노래방에 들러 엘리사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여행을 더 즐겁게 마무리했어요. 처음에는 다소 어색했던 우리의 관계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조금씩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엘리사는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점차 흥미를 느끼는 듯 보였고 태훈 씨와의 대화에서도 이전보다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이 끝날 무렵 엘리사는 처음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후로도 우리는 셋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을 계속 늘려갔습니다. 태훈 씨는 엘리사에게 시간을 주면서도 그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엘리사 역시 그 마음을 점차 받아들였습니다. 때로는 같이 요리를 하며 웃고 때로는 산책을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셋은 점점 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조심스럽게 태훈 씨를 아빠라고 부르는 걸 들었을 때 저는 감동과 기쁨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 순간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 셋이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죠. 지금은 엘리사가 누구보다도 태훈 씨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늦게라도 태훈 씨를 만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태훈 씨와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즐기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는 사실만으로도 매일이 특별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낯선 인연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이 엘리사와 함께 진정한 가족으로 이어진 이야기는 참 따뜻하고 감동적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